안녕하세요, 드루먼입니다. 자, 오늘은 용산에 신축 아파트 분양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자, 위치는요, 이 용산역에서 도보로 한 4, 5분 정도 거리, 그 정도의 거의 초역세권 정도 될 수 있는 용산 호반 서밋 A디션입니다. 보시면은 근데 위치는 굉장히 좋죠. 지하철역과도 굉장히 가깝고 바로 옆에 용산공원도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정비창 부지가 있습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딸랑 한 동짜리고 11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90세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용산에 신축 아파트 분양하는 그런 현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분양 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반 서밋 에디션이 용산공원과 딱 접해져 있고, 그리고 신축에다가 지하철역과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인, 한강이 조망이 되는 스카이라인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물론 한강이라도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망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조망이 조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파트 개요 한번 봐볼게요. 국제빌딩 주변에 제5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한계동 39층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11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90세대고 오피스텔이 77실입니다. 그리고 오피스 사무실도 51실에서 22개실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바로 옆에 용산공원 있고 국제업무지구가 있고요. 특히 용산역이랑 걸어서 한 4, 5분 정도 거리인데 여기에 GTX도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은 강남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자, 개발 호재를 보시면은 용산공원이 이게 개발이 될 텐데 2022년 6월 기준이에요. 6월 기준으로 용산공원 전체에서 한 30%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 부분, 여기 있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환이 됐어요. 30% 반환됐고 한 70%가 좀 남아있는데, 이거 다 반환되고 용산공원이 완전히 개장을 하려면 한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공원 크기가 거의 여의도 그 정도 크기로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를 공원 설계하는 데만 해도 뭐 2년 이상 걸리고, 그리고 또 그 땅이 환경이 오염이 돼서 오염 정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정부 측에서는 오염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 좀 비용을 지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합의를 또 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용산공원이 완전히 개발될 때까지는 뭐 너목 잡아서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 아파트 근처에 이런 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한 동짜리로 지어지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지어져가지고 평면도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커튼홀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멋진 빌딩으로 이렇게 지어질 예정이에요. 자, 분양 일정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일반 분양은 한 8월달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기간 추천이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가 7월 14일 날에 모집 공고가 나고, 견본주택 개간은 7월 14일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특별공급은 이거 일반 분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기간 추천 특별공급이 7월 24일이고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8월 2일이니까 이 8월 2일 이후에 8월 뭐 3일부터나 그때부터 일반 분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부터 아파트 청약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분양 물량 봐볼게요. 이제 84 타입이 44개 중에서 40세대, 그리고 105 타입 40세대, 122 타입이 10세대로 이렇게 총 90세대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자, 청약제도가 이제 개편이 됐는데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23년 1월 5일부터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네 군데만 투기가요지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제가 됐습니다. 청약제도 보시면은 34평 이하가 원래는 100% 가점제였는데 이렇게 개선이 돼가지고 가점 70%, 추첨 30%, 그리고 8호 초과 34평 초과되는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가점, 추첨 50%씩이었는데 지금 가점이 8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추첨이 20%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평수를 가지고 가시려면은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현장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딱 한 동만 분양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래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청약 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용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규제 지역이죠. 이제 강남, 서초, 송파랑 더불어서 이제 규제 지역이라서 청약 통장이 가입 기간 2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거주자 우선 공급 100%,
타 지역에서도 청약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 거주자만 100% 우선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팔 때는 이제 전매 제한 1년이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가 있는데 요 아파트가 지금 경쟁률이 17년 7월이에요. 거의 뭐 1.5대1, 1.7대1 1.4대1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뭐 대출이 막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청약에서 떨어지신 분도 모델하우스 전화해가지고 뭐 계약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서울 아파트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평당 3,700 정도 그 정도 전후로 이렇게 분양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 아파트 잡았던 분들 완전히 놓았습니다. 자, 평면도 한번 봐볼게요. 평면도 84 타입 A, B 타입인데 굉장히 잘 돼 있죠. 안방이랑 침실 2, 3, 거실 주상복합인데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검은색은 이제 그 기둥이에요. 기둥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이런 내력벽 같은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팬트리도 있고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네모 반듯하게. 84 B 타입도 드레스룸도 있고 구조가 굉장히 네모 반듯하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주상복합의 이런 구조를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설계를 굉장히 잘했어요. 자, 105 A 타입, 105 B 타입 40평형대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죠. 방 하나, 둘, 셋, 네 개. 게다가 주방이랑 거실이 이렇게 탁 트여가지고 굉장히 개방감 있게 잘 나왔습니다. 105 B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122 타입 50평대죠. 요거는 이제 구조가 썩 좋진 않지만 약간 타워형 구조죠. 이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고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냥 40평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공간 활용도 같은 거 그런 거 봤을 때. 네. 하여튼 50평대는 일반 분양 13대만 이제 분양을 합니다. 전체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전체 평면도는 이제 84 B 타입이 여기가 북서 쪽이고 큰 평수 105 타입 122가 이제 남서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상 분양가는 평당 최소 한 5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4 타입은 17억, 105 타입 40평대는 20억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예상 분양가기 때문에 요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분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변의 시세를 한번 봐볼게요. 호반 서밋 에디전 바로 옆에 용산 센트럴파크 있죠. 이게 효성 해링턴 거 비슷한 평형 43평 보겠습니다. 가격이 27억에서 30억 정도 그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30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한 20억이었죠. 43평형이. 그러니까 여기 단지랑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히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게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는 지금 1140세대고 여기는 110세대밖에 안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랑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4, 5억 정도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으로 나왔을 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여기 아파트들도 보면 용산 시티파크 여기도 평당 6천, 6,900, 여기 6,50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평당 5천에 분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한 거죠. 그리고 하나 장점이 용산 센트럴파크나 이런 시티파크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지금 다 보면 대형 평수예요. 대형 평수. 그러니까 41평부터 뭐 50평, 60평, 80평대까지 다 대형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0평대, 40평대, 50평대로 약간 평수가 좀 작기 때문에 30평대는 특히 이제 희소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보면요. 주변의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가가 평당 한 1,000만원 이상 좀 저렴하게 분양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하철역 신용산역과 용산역과 걸어서 한 4분 정도, 4, 5분 정도의 그런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게다가 옆에 용산공원이 개발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비창 부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일자리가 대거로 들어오게 되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노들섬과 이촌 한강공원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이촌 한강공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완벽한 한강 조망권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한강 조망권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용산의 신축 역세권의 그런 스카이라인에 입주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 현장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청약 모집 공고가 뜨게 되면 분양가를 좀 살펴봐가지고 한번 청약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현장의 좀 단점은 딸랑 한계동에다가 이제 용산공원이 개발이 굉장히 좀 늦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져요. 용산 자체가.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이 너무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입지 중에 하나인 용산이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뭐 센트럴파크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센트럴파크는 이 강남 한복판에, 그러니까 완전히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센트럴파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용산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 거예요. 용산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강남보다는 일자리가 훨씬 더 적고 아파트도 별로 없어요. 한남뉴타운이 개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변에 이렇다 할 대단지 큰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남보다는 시세가 많이 좀 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용산공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용산공원 보시면은 공원 들어가는 출입구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놨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박물관이랑 이촌, 뭐 한강, 이태원, 남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산이랑 서울시티센터, 뭐 명동이랑 시청 쪽이죠. 그리고 경인선 공원이랑 경리단길, 이태원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공원으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완벽한 생태공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게 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호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려고 하면 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마루 다리도 이렇게 놓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LED 협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밤에도 예쁘게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의장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공원도 굉장히 크고 물수제비 다리, 자갈 해변도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데 과연 언제가 될지가 이렇게 문제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